자,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1차 함수하고 똑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엄청. 자, y는 as 플러스 b 1차 함수죠? 특히 여기에 있는 a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렀고 얘를 y 절편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 다음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지? 그리고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이 두 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거야. 1차 함수에 a 값과 b 값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중1 때 이걸 배웠고요. 중2 때 뭘 배웠냐면은 중2 때 연립 방정식 배웠었어. as 플러스 by는 c, a'(x) 플러스 b'y는 c'.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값과 y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었죠. 그때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x값과 y값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얘를 그린 직선과 얘를 그린 직선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이 뭐였냐면 해가 됐던 거죠. 기억나냐? 교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근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근이 없기도 하고 근이 무수히 많기도 하고 그랬었다 이거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는 거고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은 근이 항상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해가지고 만나버리면 이렇게 일치해버리면은 만난 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근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때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들고 올 거야. 그대로 들고 와서 중1 때 배웠던 1차 함수, 중2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그 다음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1차 함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1차 함수 형태가 y는 as 플러스 b였는데 이 a가 바로 뭐였다? 기울기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a 대신에 m을 대입하고 그다음 얘가 x1, y1을 지나니까 x에다가 x1 그리고 y에다가 y1 대입해서 b의 값을 구했었다 이거죠. 그렇지? 자, 그거를 조금 공식화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가 지나는 점 플러스 y가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얘와 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놈이 점이 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하고 y는 문자죠, 문자. 그치?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함수에서는 변수라고 부를 건데 이 x하고 y는 고정된 값이고요. 이 x1과 y1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지.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봐봐. 이렇게 될 거야. 항상 기울기가 어디에 곱해진다? x 앞에 곱해지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어딜 지난다? 항상 x1, y1을 지나게 돼 있어요. x에다가 x1 대입하고 y에다가 y1 대입해주면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은사 뭔지 알겠어? 여기까지? 지훈이는? 됐어? 괜찮아?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y는 기울기 곱하기 가로를 열고 x 빼기 x가 지나는 점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y가 지나는 점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항상 마이너스 1,2를 지나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얘가 없어지고 y에다 2 대입해주면 2는 2 된다. 그거 맞지? 그치? 그러면서 마이너스 2가 항상 x 앞에 곱해지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자, 방금 했던 거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을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질 때. 자, x1, y1과 x2, y2 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 1번이랑 똑같아요. 단지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점 가지고 뭘 구하자? 기울기를 구하자 이거야.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자, x 증가량은 x2에서 x1을 빼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다면 y 값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든 제곱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그치? 근데 기울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다면 y 값도 똑같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돼요. 순서가 필요하다 이거야.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죠. 그치?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했어요. 기울기 구했으니까 똑같아. 이제 기울기 이용해서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가 지나는 점, x1, y1을 해도 되고요. x2, y2를 해도 돼. 어차피 둘 다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x1 플러스 y1 이렇게 해주면은 역시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뭘 구하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자 이거야. 기울기. 자, 기울기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뭐였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으면 y좌표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돼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8.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8로 나왔어요. 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x가 지나는 점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y가 지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는 중1 때 했던 거, 중2 때 했던 거 프리뷰예요. 그쵸? 아, 프리뷰란다. 리뷰예요. 리뷰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다음 차트로 갑시다. 근데 하나는 벌써 이미 우리가 중2 때 봤었어요. 이 꼴을.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 연립방정식 할 때 이런 꼴을 봤었죠? 얘도 있잖아. 우리가 y는으로 고쳐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쳐지고 나면 뭐가 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뭘로 나올 거다? 직선으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질 거예요. 그림이. 자, 이때 두 가지만 봐줄게요. a가 0일 때하고 b가 0일 때. 자, a가 0이면은 by 플러스 c가 0이 되죠? 그쵸?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 자, 얘는 a가 0이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됐든 항상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얘가 형태가 이렇게 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y값이 봐봐. 이 평행한 직선은 항상 x값이 얼마가 됐든 y값이 일정해요. y값이 항상 일정한 점들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니까 y는 뭐시기로 나오는 이런 직선은 항상 x축에 평행하게 나와요. x축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y값들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가 이제 0일 때, b가 0일 때, b가 0이면은 얘가 사라지고 as 플러스 c가 0이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야. 얘는 y값에 관계없이 항상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로 일정하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a분의 c였다면, 마이너스 a분의 c였다면 y값에 관계없이 항상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나와. 그치? y값은 바뀌는데 x의 값은 바뀌지 않죠?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c로 일정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 왜 우리가 직선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빨간색 요놈 때문에 그래. 이 빨간색 요놈은 우리가 나중에 수학2에서 배우겠지만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x값 한 개에 y값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린 그걸 함수라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x값 한 개에 y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놈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함수라 부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유제 1번. 두 점이 있죠? 두 점을 이은 서문의 중점을 지나고, 자, 중점이에요. A점과 B점을 이은 중점이에요. 자, 중점 구하는 방법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가 되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가 되죠. 자, 중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자,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되고 지난 점이 4,2를 지나겠지? 그러니까 Y는 3배의 X 빼기 4 플러스 2가 되겠네. 근데 얘가 이제 A, 4를 지나니까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유제 2번. 자, 두 점을 지난 직선 AB가 있대요.
이때 점 A, 4를 지났대. 뭐 쉽다, 그치? 근데 원미공 삼아서 요 정도도 한번 해보자. 자, A점도 지나고 B점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하자? 기울기를 구하자 이거야. 자, 5에서 3을 빼주니까 2가 될 거고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4가 되니까 약분해가지고 기울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직선의 방식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하나 점이 필요한데, 직선이 지나는 하나의 점이 필요한데 A점을 쓰든 B점을 쓰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A점을 써볼게요. 자, Y는 2배의 X 빼기 3의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기울기가 2면서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나요? A, 4를 지나니까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직선이 있어요. 자, 이거 봐봐. 그 직선이라고 한다. 직선. 우리가 나중에 또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직선이 되려면 X하고 Y에 대한 1차식에 대한 어떤 덧셈과 뺄셈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지만 얘가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AX 플러스 4Y는 3A. 얘는 봐봐. X 1차, Y 1차 그것들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 항상 직선이야 이게. 이런 형태가. 자, 이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래. 자, 그러면은 X축과 Y축으로,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만약에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이 부분의 넓이가 18이란 소리야.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는데, 지금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Y 절편과 X 절편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Y 절편과 X의 절편. 자, 그래서 Y 절편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Y 값이에요. X가 0일 때 Y 값 얼마야? 4분의 3A. 4분의 3A. 그 다음에 X 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에요. Y가 0일 때 X의 값. A에 약분해버리니까 X는 3이네. 자, 그런데 여기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겠지? 양수니까 두 개를 그대로 곱해줘도 될 거야. 4분의 9A 곱하기 2분의 1이 18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M이 얼마가 됐든 얘가 이제 항상 지난 점이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뭘로 묶자? M으로 묶자 이거야. M으로 묶어주니까 가로 열고 X 플러스 4 그다음 플러스 Y 빼기 3은 0인데,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이 뭉텅이도 0이 돼야 되고 이 뭉텅이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M 더하기 0이 돼야 되지. 그렇지?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M이 어떤 값이 되든 항상 0이 되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Y는 3이 돼서 마이너스 4,3.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지. 그치?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평행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이게 세 가지인데, 또 특별히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가 이 수직할 때. 수직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 수직할 때 도대체 두 직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꼭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죠. 자, 지금 여기에 흰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얘 두 개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그 직선, 그쵸? 1차 함수의 꼴이죠. 이때 m하고 n'이 기울기일 거고 n하고 n'이 바로 y 절편인데, 이 m과 n과 n'의 위치 관계, 어떤 값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 평행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수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m과 n'이 같다는 소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평행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자,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은 일치하겠죠. 이제 그 다음 수직일 때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이것도 뭐 수학의 정석 책에서는 증명을 해놨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증명까지 해볼 만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얘를 그냥 써먹기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기울기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뭐가 된다고요?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이 두 직선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치?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밑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그 사실 이제 또 이것도 뭐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막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뉘앙스를 잘 들고 가야 돼. 자, 봐봐.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놈을 y는으로 고쳐볼게요. y는으로. 자, as 넘겨주고 c 넘겨주고 b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 그치? 보니까 a분의 b가 기울기고 a분의 c가 y 절편이 되죠. 그러니까 x 좌표 앞에 있는 x 계수 a와 y 좌표 b는 어디에 연관이 깊다? 기울기에 연관이 깊고요. 그리고 c는 뒤에 있는 상수 c는 y 절편에 연관이 깊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만 좀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건 요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되지.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A'분의 A하고 B'B가 서로 같아야 돼. A하고 B는 어디에 연관이 깊다? 기울기에 연관이 깊기 때문에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같다는 건 두 직선에 뭐가 같다는 소리다?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C'분의 C가 다르다는 건 y절편이 다르다는 소리와 일맥상통해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같아져 버리면 일치하는 거고요. 수직일 때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냥 기울기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만 들고 가.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마찬가지로 기울기끼리의 연관을 많이 하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직선이 두 개 있죠? 서로 수직이 돼야 된대. 자, 수직일 때 조건 뭐 있었어요?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좋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있잖아. 이렇게 고쳐보자. 자, 3x 마이너스 2 넘겨주면 a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이제 a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3 플러스 a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주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연습하면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걸 외워가지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3이죠. 자, 마이너스 a분의 3과 마이너스를 곱한 게 a분의 6인데 그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유제 6번 갑시다. 직선이 요놈에 평행하대. 자,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죠. 자, 평행하고 6,8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a하고 b라고 할 때 두 실수 a, b의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y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3y는 2x 플러스 3이 되니까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죠. 기울기가 3분의 2면서 6,8을 지난 직선이니까 어휴, 너무 쉽다 야. 3분의 2 x 빼기 6 플러스 8이지? 자, 요놈의 이제 x절편과 y절편 구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자,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x값과 y값을 구했다면 그때 나오는 x값과 y값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교점. 그치? 교점을 구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연립했다는 건 얘도 0을 만족하고 얘도 0을 만족한다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의미해요. 교점. 자, 그거 하나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자 k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자, 얘가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지. 그치? 이렇게 돼서 0 곱하기 k 플러스 0은 0입니다. 이런 꼴이 되어야지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위에서 봤듯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의 의미가 뭐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뭐? 교점이다 이거야. 교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냐면 이 방정식은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거예요. 얘도 분명 봐봐. 다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에요.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준서 여기 봐야죠. 자,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다 풀어주면은 이 식을 다 풀어주면 x, y에 대한 1차식이 될 거니까 이 전체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뭐가 되려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의 의미가 뭐더라? 위에서 봤더니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더라? 교점이다. 교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시 해석해주면 이 방정식은 이 직선의 교점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자,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고 좀 복잡해서 그런데 그냥 간단한 거야. 뭐냐면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항등식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다 배웠단 말이야. 이 뭉텅이하고 이 뭉텅이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뭉텅이도 0이 돼야 되고 이 뭉텅이도 0이 돼야 되더라 이거야. 그치? 그럼 이 뭉텅이가 0이 되고 이 뭉텅이가 0이 된다고 난 거의 의미가 뭐더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다 이거야. 그 교점. 그 교점을 항상 만족하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나중에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거 할 건데 똑같이 나와. 똑같이. 자, 그거 할 때 또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할 테니까요. 이번엔 유제 7번을 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요놈의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자, 위에 봤던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도 돼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 하는 거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 거죠. 자, 연립해 봅시다. 자, 3y를 넘겨주면은 x는 마이너스 3y 빼기 4가 되고 얘를 x 대신에 대입해주면 2배의 마이너스 3y 빼기 4 빼기 y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정리해주면요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8이고요 넘어가니까 5가 되네. 맞냐? 그쵸?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7분의 5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x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평행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2y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은 기울기가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2분의 1로. 그럼 기울기 나와있고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제 공식 하나만 더 배울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직선이 있고요. 직선 바깥에 점이 있을 때 얘를 뭐 A점이라고 할까? 자, 이 A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자,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자, 이 직선까지 최단거리가 되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자, 이때 이거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이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D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알겠지? 유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구구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 구구단 외워가지고 잘 써먹죠. 그렇게 잘 써먹으시면 돼요. 지훈아, 괜찮니?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좀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 알겠지? 자,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 D는 이렇게 돼요. 자, 루트에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고요. A하고 B를 제곱해서 각각 더해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여기 분자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왜냐면은 거리라고 하는 건 음수값이 없으니까. 자, 이때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좌표 x1, y1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한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알겠죠? 자, A하고 B는 뭐였냐면은 X와 Y의 각각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고요. 거기에다 루트 씌운 게 분모고 그것분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한 그 값을 분자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심플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유제 8번 풀고요.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자, y는 2x 플러스 1.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y는 2x 플러스 1. 그리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야.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요. 오, 선생님, 방금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했는데 어떻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평행할 때만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할 때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이 자체가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에서나 점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 어떤 거? 0,1 잡아봅시다. 간단하게 0,1. 다음 얘하고 0,1. 여기가 지금 0,1인 거야. 자, 그럼 0,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자 루트에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5. 절대값 씌우고요. 0,1을 x하고 y에다 각각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네. 이 값이 루트 5가 돼야 돼. 자, 분모 루트 5 곱해버리니까 절대값 k 빼기 1이 5가 돼야 되죠? 그럼 k 값은 6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6이 되면 되겠죠. 그치? 자, 공식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서 문제 풀고요. 그러다 나중에 다 외워질 거니까 지금 당장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죠? 문제 풀면서 그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자, 지금 8분이니까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하도록 합시다.